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산관리 제6주차 2교시 4절, 5절, 6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요. 첫 번째 공정관리입니다. 공정관리의 구체적인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관리란 무엇인가? 일정을 생산계획에 맞추어 경제적, 능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우리가 공정관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즉, 일정 관리하는 거예요. 공정관리의 구체적인 목표, 일정한 인원이나 기계 설비로 생산 능력을 최대한 늘린다. 우리가 종업원들 한정돼 있죠? 기계도 한정돼 있죠? 한정된 종업원과 한정된 기계로 최대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문이 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베이커리에요. 제 가정을 운영하는데 식빵 10개 단체 주문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5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5개를 만들든지 10개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제품을 적시에 내놓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제품의 납품기를 어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 생산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운영자금을 절감시킨다라는 게 공정관리 구체적 목표인데요. 또 있나요? 또 있군요. 기계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고정 설비 투자의 절감을 시도한다라고 보는니다. 기계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8시간 쓰는 것보다 그 근무제, 로테이션 해가지고 하루에 16시간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기계에 대한 그 활용률을 높이는 거 아닌가요? 하루 8시간 근무잖아요. 근데 이걸 2대 교대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16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공정관리의 내용에는요, 공정계획이 있고요, 절차계획이 있고요, 부담계획이 있고요, 일정계획이 있고요, 착수통제가 있고요, 진척통제가 있고요. 또 있나요? 네, 재계획이 있군요. 공정 일정을 계획하겠죠. 시험 보려면 일정 여러분 잡아야 되겠죠. 언제부터 시험 시작하고, 절차 계획,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 부담 계획, 어떤 부담이 따르는지, 혹시 친구 만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잠이 나의 부담, 뭐 이런 거 있겠죠. 일정 계획, 뭐 공정 계획, 일정 계획 비슷하겠죠. 착수 통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잘하고 있는지 통제, 한번 뒤돌아 봐야 되겠죠. 진척, 계획대로 일정대로 공정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제 계획 잘 안 되고 있으면 다시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거겠죠. 이게 공정관리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말 없으니까 통과해 볼까요? 공정 및 징적 통제, 공정 계획이란 일정 계획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 계획이란 무엇이냐? 공정 계획을 통해서 가공의 단계나 경로, 가공의 표준 시기, 가공의 실시 장소, 가공 과정에서 사용될 기계 공구, 작업 방법, 표준 검사 방법 등과 같은 가공 방법에 관해서 미리 결정한다라는 게 공정 계획이고요. 일정 계획은 무엇이냐? 생산 계획이나 납기는 뭐냐면 납품 날짜를 잡는 거예요. 주문을 받았겠죠? 언제까지 물건을 예를 들어서 5월 5일까지 어린이날에 대비해 가지고 물건을 납품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납품 기간이에요. 최소한 5월 3일이나 5월 4일까지는 물건이 딱 만들어져야 되겠죠. 납품 기간이겠죠. 각 가공의 착수일과 완료 예정일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대일정 계획, 중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대일정 계획은 뭘까요? 여러분 이번 학기를 대일정 계획으로 따집시다. 이번 학기 한 학기가 대일정 계획이에요. 뭐 April, all April 맞는 겁니다. all April. 중일정 계획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April 맞아야 되겠죠. 다 잘 봐야 되겠죠. 중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은 중간고사 앞두고 딴 이번 주 딴 이렇게 여러분 계획하잖아요. 가능하면 매주 공부하세요. 매주 이번 주 거, 이번 주 거, 이번 주 거는 매 시간에 맞춰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시험 때 한번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 괜히 시험 때 여러분들 시험 시간 보는데 그거
화면 틀어놓고 공부하시면 추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유튜브 그냥 시험 당일날 시간에 시험 시간 유튜브 네, 조회수가 100몇 건 올라가면 슬프잖아요. 미리미리 하세요. 매주 일정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또 있을까요? 착수 통제가 있나요? 진척 통제가 있고요. 착수 통제란 공정 계획과 일정 계획이 마련이 되면 정해진 공정 순서와 일정에 따라서 각 공정의 노동자 및 기계를 대상으로 작업을 분배 지시하여 실제로 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통제 기능이 바로 착수 통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통제하는 것. 이 통제란 말이 뭐냐면 감시, 검토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진척 통제, 가공 진도를 조사하여 실행 예정 진도와 실제 진도를 비교 파악하여 문제 진도를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통제 기능을 우리가 진척 통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통제, 여러분들 이렇게 화장하다 보면 한 번씩 보잖아요. 제대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예상했던 대로 화장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통제 기능이에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안 되면 다시 해야죠. 수정해야죠. 자, 품질 관리예요. 5절입니다. 5절 품질 관리. 진도가 빨라 좋으네요. 품질 관리의 의, 물건을 잘 만들자는 거겠죠. 품질 관리의 의는 무엇이냐?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 및 총체계를 우리가 품질 관리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품질 관리.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소비자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품질 관리 조직은 무엇이냐? 기술부가 있고요. 제조부가 있고요. 기술이 이제 뭐라 그럴까? 기술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제조부, 물건을 만드는 데가 있겠죠. 물건을 제조하는데, 물건을 만드는 데가 있겠죠. 검사부, 잘 만들었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판매부, 만든 물건을 잘 팔아야 되겠죠. 시장조사부, 우리가 물건을 요새 하루에 100개씩 만들고 있는데 시장에서 100개씩 팔릴 수 있는지, 더 팔릴 수 있는지, 아니면 70개밖에 안 팔리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안 팔리는데 막 만들면 안 되잖아요. 불량품 생기잖아요. 시험 연구소도 있어야 되겠죠. 만든 물건 제대로 잘 만들었는지 그 실험해봐야 되겠죠. 탕탕탕 튕겨도 보고, 그렇지 않겠어요? 잘 깨지나 안 깨지나 해보고, 온도에 마이너스 10도에 뭐 플러스 30도에 영향 받는지 안 받는지 봐야 되겠죠. 구매부, 필요한 재료, 제조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죠. 재료 사오는 거예요. 재료 사오는 거. 이 판매는 완성품을 갖다 판매하는 거고, 구매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재료를 사오는 부서고요. 포장기와 출하기가 있죠. 만든 물건 포장해야 되고, 출하기는 아마 유통을 말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유통. 출하기, 유통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각 부마다 부장님이 있을 거예요. 부라고는. 시험 연구소에는 소장님이 있겠죠. 판매부가 있고요. 구매부가 있어요. 판매는 영업하는 곳이고요. 구매는 물건을 재료를 사오는 것이에요. 너 어디 갈래? 그러면은 구매부로 가고 싶어 하겠죠. 물건을 사오는 것이니까. 왜? 우리 물건 사세요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녹화할 거예요. 우리 물건 사세요. 우리 물건 사세요. 우리 이렇게 하면 이래서 골라올 거 아니에요. 여담이지만 명절 때,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20, 30년 전. 옛날에는 구매부는 명절 때만 되면 현관 앞에 선물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거만 갖다 드리면 돼요, 집으로. 판매부장님은 명절 때만 되면 각 소비자들한테, 각 업체들한테 물건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명절이 없어요. 밤 늦게까지 물건 전달해 주러 다녀야 돼요. 누가 더 좋아요? 넘어갈까요? 다 좋아요. 어디든지 자리만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품질관리 기법에는 품질관리도가 있고요. 발치검사가 있고요. 품질관리도,
품질 관리를 하려면 뭔가 있겠죠.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품질 관리에 채용되는 기법, 관리도법이 있고요. 실험계획법이 있고 발치검사법이 있어요. 이 발치검사법이 발치검사 같은 말이에요. 관리법대로 설계도대로 잘 됐는지 보는 것이고, 실험계획 만들어진 것이 또 실험대로 잘 됐는지, 탄력도가 좋은지, 온도에 예민하지 않은지, 소리에 예민하지 않은지, 뭐 강도도 봐야 되고 하겠죠. 발치검사 여기서 얘기해 줄 거예요. 품질의 양부, 양, 좋은 거, 부, 나쁜 거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관리도법이 가장 널리 쓰인다. 표준품 잘 나오고 불량품 있는 거겠죠. 그래프로 나오겠죠. 표준품, 불량품. 우리 불량품 계속 줄어들고 있어. 좋은 제품 잘 나오고 있어. 그러겠죠? 양, 플러스, 부, 마이너스. 발치검사, 상품의 일부만을 임으로 발치해가지고 여타의 품질 수준까지 추정하는 검사를 우리가 발치검사라고 불러요. 이 판은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에 대한 판정을 해야 되겠죠. 반제품이란 무엇일까요? 발치검사란 무엇일까요? 전수검사가 있어요.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게 전수검사라고 그래요. 전수검사. 전체 물건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발치검사는 전체 중에서 일부만을 발치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수입품 전체를 다 발치,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 다 전수검사 할 수 없잖아요. 임으로 몇 개를 축축축 추출해서 하는 거겠죠. 미국산 소고기 수입해 오잖아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해 오는데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게 전수검사인데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포장지 뜯어가지고 검사하겠죠. 발치검사예요. 이 판은 원재료를 하느냐, 반제품을 하느냐, 완제품을 하느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아마 소고기도 원재료가 올까요? 원재료가 올 수도 있고 반제품이라는 게 뭘까? 삼겹살은 삼겹살대로, 안심은 안심대로, 등심은 등심대로, 족발은 족발대로 이렇게 또 반제품화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완제품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완제품 완전 포장이겠죠. 완전 포장돼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집에 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제가 좀 먹는 게 좀 약하군요. 출하하는 제품의 품질 등급이나 합격 여부 등을 판정하는 거겠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있지 않나요? 고기에만 들어가나요? 근데 고구마도 1등급, 2등급, 3등급 있지 않나요? 크기에 따라서 사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있고. 합격 여부는 이거 판매도 좋아. 패스, 넌 패스 있잖아요. 그죠? 패스냐, 넌 패스냐. 여러분 학점 A, B, C, D, F가 있잖아요. 합격 여부는 예배인가요? 패스냐, 넌 패스냐 따지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나갈까요? 발치검사도 여러 가지 있군요. 기준형 발치검사가 있어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사전에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격 기준을 정해놓고 불합격이 나온 무더기에 대해서 전량 반품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무더기가 있는데 그룹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개 골라서 해보니까 통과하면 다 통과. 한두 개 해봤는데 한두 개 발치해서 해봤는데 통과 다 통과. 한두 개 해봤는데 불량품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다 전량 반품. 이런 것 같으네요. 조정형 발치검사. 판매자에 의한 제품의 납품이 계속 이루어질 때 제품의 품질의 양보에 따라서 구매자가 검사 기준을 엄격하게 또는 완화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검사 기준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경우인가 봐요. 선별적 발치검사. 불합격 제품들을 무더기로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수를 선별검사해서 양품만을 납품하는 방식. 아까 이거는 오케이 통과하고 이거는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전량 폐기, 전량 반품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것만큼은 전수조사해서 불량품이 또 있나 봐서 그것만 빼자. 나머지는 납품하자. 그런 아름다운 선별형 발치검사인 것 같아요. 네.
연속형 발치검사, 전수검사와 발치검사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교대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주로 연속 생산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연속 생산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뭐 이게 자동차 연속 생산 방식이고, 또 원유를 사가지고 오면 원유에서 첫 번째 나오면 등유가 있죠. 석유,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휘발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휘발유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휘발유는 주로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휘발유가 쓰죠. 그 휘발유보다 더 윗단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공군 출신이라 알아요. 자동차에 쓰는 그 휘발유가 있는가 하면 항공기에 쓰는 휘발유가 또 있어요. 항공기 휘발유 비싸요. 항공기. 자동차보다 휘발성이 더 뛰어나요. 비싸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으나 팬텀기가, 제가 군대 생활하던 1985년도에는 팬텀기 한 대가 1시간 동안 비행하고 내려오면 그 연료값이 200만 원 그랬어요. 85년도 기준으로.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가겠군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전투기 한 번씩 떴다 내리잖아요. 다 돈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어 있죠? 전투기 내릴 때 타이어가 촥 그 활줄에 촥 긁히면서 내리잖아요. 그게 한 7번 내지 8번 타면 타이어를 또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타는 타이어는 한 1, 2년마다 바꾸잖아요. 항공기 타이어는요, 또 자주 바꿔요. 비싸요. ZD 운동이에요. ZD 운동. 불량품 없애자라는 운동이에요. 각 구성원이 자기의 직무를 시종일관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 작업에 있어서 인간의 과오로 인한 각종 결함을 제거하는 동기적인 접근법. 인간의 과오를 인간 노력의 부산물로 여겨온 죄의 타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 실수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을 제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이를 처리하여 불량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경영의식입니다. 종업원들이 피곤하면 불량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0분 일하고 10분간 쉬어라. 그 일하다가 커피 한 잔 땡기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라. 밖에 나가서 찬바람 쐬고 싶으면 찬바람 쐬고 올 수도 있고, 잠시 쉬고 싶으면 소파에 앉아서 쉴 수 있게 휴게실도 만들어 놓고 점심 맛있게 해주고 냉난방 잘 해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월급 올려달라면 좀 잘 올려주고, 그리고 불량품 안 생기겠죠. 그랬는데도 불량품 생기면 그건 종업원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요건 무엇이냐? 예전에 한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20,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왜 그랬어요? 그러지 말하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지면 그냥 빨리만 만드는 게 좋았었어요. 1년 목표인데 막 10개월 만에 만들었잖아요. 1년을 목표인데 10개월 만들면 2개월간의 비용 절감되잖아요. 근데 1년짜리인데 10개월 만에 안 되면 2개월간 절감되는 대신에 뭐예요? 아파트가 불량품이 되잖아요. 그럼 A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쌩까죠. 고쳐주면 되는데 쌩깔 수도 있잖아요. 일반 소비자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특히 또 자동차를 뽑았는데 한 달도 안 탔는데 엔진에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깜빡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배터리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AS 센터 갈 거 아니에요. AS 센터는 바쁜데 모든 아주 많은 차들이 AS 있다고 다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2년간은 무료인데 AS는 그거 고쳐주다가 더 많은 비용이 나가요. 자동차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겠죠. 대충 만들어서 100만 원을 아낄 수 있겠지만 그 고장난 차들이 와가지고 AS 센터 오게 되면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단 대충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건 줄 알았었어요. 근데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높아지면서 불량품이 오게 되면 고쳐줘라 그랬거든요. 고쳐주는 비용이 더 들어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짜증나고,
자동차 업체는 업체대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 많이 소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량품을 제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일을 처리해서 불량품 만들지 말자. 이해가시죠? 그게 현대차예요. 현대차. 제가 현대차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현대차는 불량품 그랬단 말이에요.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가를 낮추려고요. 대충 만들었더니 이미지 나빠지죠. 해외에서는 현대차는 불량품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도요타는 한 번 타면 고장이 없어요. 10년 이상이고요. 그래서 현대차 안 사고 도요타 차고 막 사고 그랬거든요. 같은 가격이면. 고장나면 A 사다 가져오면 고쳐놓으라고 시간이 더 걸리고요. 소비자는 소비자로 불만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도요. 이제 대호각성하고 20년 전부터는 잘 만들어요. 이제는. 아버지 현대차 큰 불량 없어요. 잘 만들어요. 도요타 못지않게 잘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리콜 해가지고 언제까지 오시면 다 고쳐줄게요. 무료로 다 고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잘 만들어라. 대충 만들어서 싸게 팔지 말고 대충 만들고 처음부터 잘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소비자도 좋고 회사도 좋고 다 좋은 거더라. 잘 만들자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니까 통과. ZD 운동 좋은 거예요. 불량품 제거 운동입니다. 마지막 6절이에요. 자재 및 재고 관리예요. 자재라는 건 뭐예요? 재료 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 속에 재고 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고에는 뭐가 있어요? 재료가 있어. 재료. 치킨 같으면 맥도날드 같으면 재료 속에 뭐가 있겠어요? 감자 튀기기 전에 감자가 있겠죠. 냉동고에 냉동 다 돼 있겠죠. 그렇죠? 뭐 치킨 같은 거 재료가 있겠죠. 빵 냉장고 들어갔겠죠. 이게 그 냉장고 속에 창고 속에 재료가 있죠. 그다음에 또 보관대 안에 또 서랍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따뜻하게 해놓고 뭐야 햄버거 만들어 놓은 거 넣어놓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고 햄버거. 그렇지 않았어요? 미리 안 만들어 주문하면 10분 기다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고 관리는 두 가지예요. 재료 관리가 있고 자재 관리, 재료 관리가 있고 재고 관리, 만들어 놓은 거, 또 팔릴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겠죠. 가시죠? 이건 창고 관리예요. 자재 관리. 자재 관리의 각종 자재가 정량이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져왔느냐, 적질, 질이 좋으냐, 적절한 질 이상이냐, 적시에 왔느냐, 저가, 가격이 적정하게 왔느냐로 조달되어 보다 합리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재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제하는 게 바로 자재 관리예요. 중요한 거예요. 회사 들어가면 그 자재부라고 있어요. 아까 공급부서 있죠. 그 자재부예요. 재료를 사오는 부서. 자재 구매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출고라든가 재고조사 등등이 필요하겠죠. 우리 창고 속에 어떤 부품들이 어떤 물건들이 재료들이 다 있는지 정량인지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거겠죠. 부족할 때쯤 되면 또 갖다 놓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빵꾸 나면 안 돼요. 항상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끝이군요. 자재관리 대상이란 무엇이냐? 재료의 관리도 해야 되겠죠. 검수해야 되겠죠. 사올 때 검사해야 되겠죠. 보관 잘 해야 되겠죠. 적정 온도, 적정 습도 다 필요한 거겠죠. 적정 날짜, 유통기간 잘 봐야 되겠죠. 출고 날짜 잘 봐야 되겠죠. 재고 조사도 해야 되겠죠. 수시로 유통기간 지난 게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되겠죠. 유통기간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 공구의 관리.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공구를 유지하고 보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구의 관리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기계 및 설비 관리가 있어야 되겠죠. 생산활동의 핵심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배치되어 원활히 운영되어야 되며 부단한 점검으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수리와 교환에도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전거가 있는데 한 번 안 타면 뭐 6개월 내지 뭐 이렇게 안 타잖아요. 어느 날 타려고 딱 꺼내보니까 바퀴에 바람 다 빠져 있고, 그죠? 삐끄덕삐끄덕 거리고, 그 체인이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수시로 좀 예뻐해 주시고 잘 살펴보세요. 그런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재고 관리가 있네요.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아요. 느낌에. 재고 관리의 재고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로 최소한의 투하 자본과 비용으로 자재 수급의 변동에 기인하는 생산의 불안윤을 제거하고 생산 활동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재고량을 보유하는 목적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고 관리의 내용, 재고 방침 하나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고 관리 내용, 재고 방침이 있고요. 재고 품목의 성정이 있고요. 재고 수량이 있고 보관 방법이 있어요. 이 재고 관리란 건 매우 중요해요. 재고 관리란 거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를 타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요. 친구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쭉 타는데 누구는 5층에서 내리고 누구는 10층에서 내려요. 그쵸? 또는 친구들 1층에서 타가지고 5층에서 다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탈 때는 어떻게 타요? 쭉 타는 사람이 1번이 제일 먼저 타겠죠. 2번이 그 다음 타고 3번 타고 4번 타고 쭉 해서 10번이 10명이 타니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이 쭉 타요. 그럼 1번이 문 앞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번이 문 앞에 있으면 3, 4, 5번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1번이 어떻게 돼요? 안에 들어가지 1번은. 2번이 안에 들어가고 3번 안에 들어가고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타야 되겠죠. 탈 때. 그렇죠? 1번이 먼저 탔어요. 그럼 5층에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1번이 먼저 탔으니까 먼저 내리면 될까요? 안 되죠. 내릴 때는 역순으로 10번 먼저 내리고 9번 내리고 8번 내리고 7번 내리고 6, 5, 4, 3, 2, 1 내려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선입선출이 아니고 먼저 들어간 놈이 나중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출이 아니라 선입 후출되는 거죠. 후출. 먼저 들어간 사람이 한자 맞나 모르겠어요.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맨 늦게 들어간 사람이 후입이죠. 마지막에 들어간 후입, 선출.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늦게 나오는 거죠. 그죠? 군대 가면 선임이 맨 늦게 타고 먼저 맨 빨리 내려요. 차 탈 때. 왜? 자동차가 언제 폭격 맞아서 터질지 모르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선임이 가장 늦게 타고 먼저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억울하면 선임되면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빵집에 가면 미리 만들어 놓은 빵들은 다 재고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일단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재고품이에요. 20년 살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말하면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쳐요. 불만 있어도 참아요. 20년 살았으면 재고. 전 60년 살았기 때문에 저도 재고예요. 인정. 오케이. 어쨌거나 빵도 만들어지면 재고예요. 빵집 가면 단팥빵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진열되어 있죠. 단팥빵들이. 그렇죠?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단팥빵. 식빵도 그렇고 진열되어 있어요. 이게 앞이고 이게 뒤예요. 이거 뒤, 앞. 여러분들이 단팥빵 5개를 사려고 그래요. 그럼 앞에서부터 고르나요? 앞에부터 고르겠죠? 저는요, 이 뒤에서부터 먼저 골라요.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살 때 앞에 있는 거 꺼내나요? 저는 뒤에 거부터 이렇게 골라요. 왜요? 진열할 때 오전에 만든 빵을 팔고 있었겠죠. 오전에 팔고 있었는데 오후 되니까 오후에 빵을 또 다시 만들었어요. 그럼 아침에 팔다 남은 빵들이 있겠죠? 먼저 만든 재고품이 앞으로 싹 끌어놓고 오후에 만든 빵들을 이렇게 뒤에 놓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빵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선입 선출을 원하는 거예요. 먼저 만든 빵이 좀 먼저 나가라 라고 하는 거 있죠. 먼저 만든 빵. 먼저 만든 빵이 먼저 나가줘야 재고가 안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빵들은 좀 오래된 빵, 뒤에 있는 빵들이 좀 최신 빵. 마트 갔을 때 위에도 앞에 있는 건 오래된 거, 뒤에 있는 게 가장 최근에 집어넣은 거.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르바이트 해봤겠지만 사장님이 안 계시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만 있으면 귀찮으니까 아침에 만든 빵 이렇게 한 몇 개 남았어요. 그럼 새로운 빵 오잖아요. 그냥 요거 그냥 훅 밀어버리잖아요. 훅 밀어버리고 앞에다 진열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딱 보니까 사장님이 안 계시고 아르바이트생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서 고르세요. 복골복이니까. 가운데 거만 고르면 되잖아요. 아이 복골복이야 가운데 거. 뭐 이거 어제 만든 빵 오늘 오전에 만든 빵 뭐 오후에 만든 빵 구분이 없으니까 가운데 그냥 고르세요. 여기까지가 그 재고 관리, 창고 관리 의를 여러분께 쭉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입 선출, 엘리베이터 탈 때는 선입 후출, 그치? 후입 선출 지키시면 되고, 그치? 그 창고 관리할 때는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재고가 안 되고 유통기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재고 관리 내용까지 봤고요. 또 있어요. 재고 설비도 있고요. 재고 비용도 있겠죠. 재고가 많이 쌓이면 비용이에요, 다. 그거 감당 못하죠. 그래서 가끔 빵집 가면 오후 한 7시, 8시 되면 빵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래야 이 집 빵은 내일 아침에 와도 아침에 새벽에 만든 빵이야 라는 관념이 있어요. 근데 10시, 11시에 문 닫을 때 보니까 빵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럼 내일 아침 오게 되면 어제 만든 빵을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같은 돈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어제 오늘 갖다 놓을 때 10개 정도 팔릴 거 예상하면 한 7 내지 8개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5시나 6시 또는 7시, 8시 되면 빵이 텅텅 빈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집 빵은 항상 신선한 것만 가져오는구나. 그런데도 안 팔린 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비 오고 천둥 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어제 남은 빵 세일 20%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 20% 세일 해주는 게 바로 재고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고가 많이 쌓이면 창고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창고가 늘어나는 것도 창고가 늘어나면 냉난방도 해야 되고 새로 지어야 되고 그것도 재고 설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재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넘어갈까요? 정리하기 뭘 정리할까요? 오늘 배운 게 생산관리인데 공장 입지 설비 배치했어요. 공장 어디다 지을 것인가, 기계 설비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필요한 거겠죠. 공장에서 종업원들 작업하는 거 어떻게 관리를 잘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공정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한 달에 몇 개씩 만들면 이번 주에 한 달에 100개, 그럼 이번 주마다 25개씩 만들면 되겠다. 뭐 이것도 일정이겠죠. 품질 관리, 우리는 불량품 사절, 그 다음에 이제 자재, 재료 구입 및 그 재고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창고 관리라고 얘기했죠. 창고 관리. 그렇죠? 창고 관리. 창고 관리 잘해야 돼요. 오늘 이거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